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론을 통해서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 진행되어 가는 그 현장들을 찍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모습은 동서 진입도로입니다.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지는 동서 진입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수화교차로, 거기에서부터 지금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까지는 개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서쪽으로 진입되는 이 도로까지는 아직까지 개통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벌써 이렇게 아스콘으로 다 공사를 끝냈고요. 노면 표시까지 다 해놨고 중간에 가로수까지, 가로등까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부터 다 뚫어 놓고 지금 개발하는 송산 그린시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동서 진입도로라고 하는데요. 8차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시원스럽게 뚫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가 지나다니질 않고요. 공사 차량들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간간히 토치장을 통해서 나오는 흙들을 서측에 메꾸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테마파크 그리고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룡알 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갈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 1700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개발되는 순서를 보면요. 동측지구 세솔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죠. 저기 멀리 요 위쪽에 아파트 보이죠? 여기가 세솔동인 것 같아요. 세솔동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서해안 복선 전철의 한 구간인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그 아래쪽으로 보면 남측지구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서 진입도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반대쪽으로 가면은 송산 그린시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측지구 신도시죠. 굉장한 신도시인데 이 1700만 평이라고 하면요. 규모 자체로 보면은 너무너무 큰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교해 보면요. 평택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평택의 고덕 신도시가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고덕 국제 신도시가 405만 평 해서 합이 525만 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분당이 한 6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입니다. 약 3배 규모 크기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뭐 언제 이렇게 개발이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벌써 개발은 시작이 됐고요. 동측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발이 끝났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택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원형지가 남아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널따라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여기가 공룡알 화석지고요. 그리고 여기 땅에 보면은 공사하고 있죠. 여기 포크레인도 있고 기중기도 있고 드론 체험장입니다. 우리가 드론을 날리다 보면 전깃줄이나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날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드론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갈대밭에 떨어져 봤자 위험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송산 그린시티 반대쪽이죠. 서쪽으로 지나가는 그 8차선 도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위쪽으로 보면은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고속도로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평택에서 시흥으로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인데 현재 이곳이 4차선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예요. 근데 여기 동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8차선입니다. 고속도로는 4차선이고 송산 그린시티로 진입하는 이 도로 같으면 그냥 고속도로라기보다는 동서 진입도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8차선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평택에서 시흥으로 올라가는 이 고속도로를 타보면요. 제가 평택에서 올라갈 때 아침에는 안 막혀요. 근데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라인은 굉장히 많이 막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한 3시, 4시 정도 돼가지고서 내려가다 보면 시흥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쪽에서는 안 막히는데 또 평택에서 시흥으로 올라가는 쪽은 또 막힙니다. 이게 정반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막히는 구간으로 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자동차 테마파크
공간입니다. 이렇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를 끼고서 요 부분, 이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자동차 테마파크로 개발될 부분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너머 지금 이 고도가 낮아 가지고서 좀 더 높게 촬영을 했으면 보일 텐데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원형돼 있죠. 이곳이 자율주행 실험도시라 그러죠. 한국에는 KCT라고 해가지고서 자율주행 실험도시라고 11만 평이 2018년 12월에 벌써 다 만들어졌고요. 미국에는 MCT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 한 4만 평이 조금 안 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MCT고, 그게 비해서 약 3배 정도 규모의 크기로 만들어진 곳이 KCT입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현재 KCT에서는 고속도로도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주거지역 가까운 그런 도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자동차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무나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그리고 간섭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차들이 반응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하는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와 또 여러가지 4차 산업이 바로 이곳 자율주행 실험도시에서부터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펼쳐져 있죠. 정말로 차들이 하나도 지금 지나다니지 않고 있어요. 간간히 공사 차량들만 동측에서 토치장에서 퍼온 흙을 서측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측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 놓은 그런 땅이 있죠. 바로 간석지입니다. 간석지와 간척지의 차이는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요. 간척지는 바닷물이 들어 있었던 그런 땅을 인위적으로 빼가지고서 만든 곳이 간척지라고 합니다. 근데 간석지는 바닷물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이런 것들을 간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은 간척지가 아니라 간석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다 바닷물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다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간간히 이런 실제 들어가 봤거든요. 하얗게 되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소금기가 되어 있는 땅도 있고요. 약간 지반이 좀 약하고 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치장을 통해서 토사를 퍼서 이 서척지구를 단단하게 메꾸는 그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시기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이 개발이 되면 정말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동척지구 세솔동은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다 끝나가고 거의 뭐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에는요 5G, IoT, HPC 그리고 자율주행, 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바로 내년부터 분양 들어가고요. 현재 토목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곳에서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차로 가면요. 현재 보이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이에요. 그래서 많이 막힙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니까 8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안산에서 넘어오는 곳에 보면 이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좁고 차량 통행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차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동서진입도로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도로 형태를 좀 볼게요. 8차선 옆에 보면 여기 부채도로예요. 이 부채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렇게 8차선 도로를 갖다가 뚫어 놓게 되면 이 농경지가 있잖아요. 이 동서진입도로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8차선이다 보니까 이런데 허용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농지에 접근을 하려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한 운송수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8차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큰 도로 4차선 이상으로 뚫어 놓은 도로 옆에 보면 항상 부채도로라고 해가지고서 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라든지 경운기 같은 이런 트랙터 같은 농기계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부채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도로를 잘 활용하면은 참 재미나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면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있는 땅들입니다. 농사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농지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있는 땅을 참 거래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가 있고 이렇게 부채도로가 있잖아요. 요 땅입니다. 요 땅 이렇게 보면은 이 부채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이 부채도로 사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배수로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 땅을 좀 분석해 보면 이렇게 큰 8차선이 있고, 여기 부채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나라 땅이 보통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라든지 이런 배수로가 없는 데는 재경부 땅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뭐 이런 경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점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농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 도로, 이 부채도로보다 여기보다는 조금 낮아요. 낮으면 성토를 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5만원 정도, 25톤 앞사바리에 가닥 채워서 부어주면 이게 보통 한 5만원, 비싼 데는 뭐 7만원도 한다고 합니다. 운 좋으면 공짜로 다른 데서 어디 아파트 같은 데서 땅을 파게 되면 흙을 치우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데다 쏟아부어 넣어주세요 이러면 쏟아부어 주기도 합니다. 공짜로. 장비값만 조금 일부 부담하고 해줍니다. 자,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있어서 아직 경험이 없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채도로가 있는데,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봤더니 폭이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는 게 한 15m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이 끝까지 이게 붙어 있는 면적이, 진입하는 도로가 넓게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진입하는 면적은 한 뭐 5m, 6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쪽으로 긴 땅, 이런 땅들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 도로와 넓게 진입로가 한 뭐 30m, 50m 되어 있으면 더 도로와 얇게 붙어 있는 땅, 이 땅 같은 경우도 120 몇 평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절대농지라고 그랬죠. 절대농지 이 뒤쪽에 보면 맹지도 지금 50만원, 60만원 갑니다. 그러면 이런데 절대농지 사가지고 뭘 할까? 자, 가만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네모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소위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이게 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경지 정리를 하면서 토목도 하고요, 여러가지 측량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땅을 훼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 주변에 산업화가 된다든지 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풀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실제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위치적으로 보면요, 여기 부채도로가 다 돼 있어서 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위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보면 동서진입도로 8차선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곳은 나중에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겠죠. 차량들이 이곳을 다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는 가능해요. 근데 이곳이 주택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질 수는 있어요. 여건이 맞고 조건이 맞으면 농가주택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곳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먼지가 펄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곳에 창고를 지면 어떨까요? 어떤 유통창고라든지 이곳에 농산품, 그러니까 김치를 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콩나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버섯 재배사라든지 어떤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차량들이 굉장히 일단은 많이 지나가고, 특히나 이 위에서 안산에서 내려오는 평택으로 내려가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옥상 같은 데다가 대형 간판을 세워 놓으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좋은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거에 풀렸을 경우에는 완전히 초초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런 땅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동서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땅이 거의 없어요. 이런 땅 같으면은 향후에 개발된 것들을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세밀하게 보고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요, 또 이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땅이 남아나지 않아서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살 때 좀 면밀하게 보고 사셔야 돼요. 어떤 배수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라든지 허가가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보고서 짚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보면은 이게 BRT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송산그린시티 서측에서 나오는 BRT 라인이 이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BRT가 세워지게 되면은 송산역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도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고정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BRT 정거장을 여기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죠. 이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도로부터 먼저 뚫어놓고 시작합니다. 네, 보통 보면은 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 협상을 하잖아요. 도로를 내기 전에 미리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늦어지게 되고, 도로가 늦어지면은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도로부터 다 뚫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거침이 없습니다. 이게 뭐 토지 보상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없고요. 공사 자체가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자, 반대측에서 보는데요. 이 동측에서 서측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가 이제 끝이 보이네요. 옆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BRT 정류장 앞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하로 반대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이렇게까지 설계를 잘 해놨고, 그리고 동서진입도로에서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고정리입니다. 현재 여기가 고정리인데, 고정리에서 305번 도로를 타고서 사강리로 빠져가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교를 건너서 가면 사강으로 빠져나가는 305번 도로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BRT 도로를 잘 보시면요, 송산그린시티 수척지구 신도시에서 오는 이 도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BRT가 뭐냐면은 땅 위의 지하철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신호 체계 자체가 BRT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받지 않고요, 논스톱으로 어디까지 간다? 바로 송산그린시티의 쪽으로 쭉 빠져서 서해안 복선 전철 송산역까지 바로 이어지는 도로가 바로 이 BRT 도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면 도로 정비도 돼가지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허술하지만 아직 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도 다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 BRT 도로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부채도로도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 부채도로는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 평온했던 마을에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이 됐잖아요. 완전히 이 마을과 이 마을이 나눠졌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잘합니다. 민원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도움도 주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협력도 잘하고 여러모로 잘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 이쪽이 서측입니다. 저 끝에까지 벌써 이렇게 요 앞에 육교 있죠. 육교 요까지 거의 동서 진입도로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멘트 도로로 해가지고서 쭉 만들어가지고 이 끝까지 지금 거의 위치는 다 정해졌고요. 그리고 트럭들이 다니는 시멘트 포장 도로는 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서 진입도로 주변에 보면 농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좀 있는데, 쭉 가다 보면은 거의 수자원공사 땅들이 많기 때문에 공룡알 화석지 쪽으로 보면은 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동서 진입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쪽은 다 넘어서 보면 수자원공사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룡알 화석지라든지 이런 쪽은 다 수자원공사 땅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땅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우측에 조금씩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재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성토를 했죠. 성토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도 이렇게도 키우고, 벌써 개발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 먼저 와서 막 선점하고 땅을 메꿔서 일반 논농사가 아니라 벼농사가 아니라 나무도 심고 비닐하우스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늘은 송산그린시티가 만들어져 가는 동서 진입도로 이 현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